가양, 구로, 하안, 창동, 상계, 현금 2에서 3억으로 제일 많이 보시는 지역들이죠. 여기서 급지만 대충 보고 사셨다간 나중에 분담금 폭탄 맞고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똑같은 돈을 썼는데 단지 하나 차이로 운명이 극과 극으로 갈리거든요. 오늘은 내 돈 갉아먹는 아파트부터 확실하게 걸러내고 진짜 돈 되는 알짜단지만 쏙쏙 발라내는 완벽한 3단계 필터링 공식을 공개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5곳을 줄 세울 때 마곡 옆인 가양동이 제일 낮고 상계동이 가장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비슷한 하급지라도 그 안에서 나름의 서열을 매기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급지별 서열을 나누는 거는 중급지 이상에서만 유효해요. 하급지로 갈수록 그렇게 투박하게 급지 서열에 속아서 그냥 아파트를 아무거나 고르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그러다가 겉보기 가격만 싼 아파트를 고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아파트 값은 땅값 더하기 건물 값인데 땅값이라는 건 땅이 새롭게 공급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거나 최소한 떨어지진 않을 거고요. 반면 건물 값은 콘크리트가 낡아감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구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파트 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건물 값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진짜 땅값이 얼마인지, 내가 이 아파트를 5억에 샀는데 그 5억 중에 땅에 얼마를 지불한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냐? 내가 매매한 총 매매가를 내 땅의 크기, 내 땅의 비중이 대지 지분으로 나눠서 진짜 땅값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부동산 앱에 나오는 단지 전체의 평균 대지 지분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대형 평수가 평균을 다 올려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매수할 평형의 진짜 내 대지 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 팩트 데이터로 충격적인 역전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광명 하안주공 10단지 18평형의 최근 거래가는 5.8억, 노원 상계주공 11단지 17평형은 4.8억입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총 매매가만 보면 상계동이 1억이나 싸죠. 예산이 빠듯하신 분들은 여기서 덜컥 1억 싼 상계주공을 계약합니다. 하지만 진짜 땅값을 계산해볼까요? 하안주공 10단지 18평형의 대지 지분은 9.4평입니다. 매매가 5.8억을 9.4평으로 나누면 한 평당 약 6,170만원에 매수하는 꼴이죠. 상계주공 11단지 17평형의 대지 지분은 6.4평입니다. 그럼 매매가 4.8억을 6.4평으로 나누면 한 평을 사는데 7,500만원을 들인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총 매매가는 상계동이 1억이나 싸서 싸게 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땅값은 오히려 상계동이 평당 1,300만원 더 비싸게 산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격이 1억 싸다고 한 평당 가격을 더 비싸게 사는 게 맞나요? 더 저렴하게 땅을 사서 나중에 이게 새 아파트가 됐을 때 더 큰 이익을 도모하는 게 맞습니다. 방금 전 비교를 보고 또 그냥 하안동이 상계동보다 무조건 싸고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급지에서는 급지 단위로 투박하게 보시면 안 되고 단지 단위로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노원구나 이쪽 안에서도 창동역, 노원역 쪽이랑 마들역 쪽은 약간 급지가 다르다고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방금 보여드린 비교의 진짜 핵심은 그냥 다 계급장 떼고 진짜 내 땅값이 얼마인지, 땅을 한 평당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안주공끼리 비교를 할 때도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어떤 단지가 더 유리한 선택인지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논리를 내가 관심 있는 5개, 10개 단지에 일일이 적용해서 계산하고 비교하려고 생각하시니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당연합니다. 피 같은 내 현금 2에서 3억을 태우려고 하면 내 계산이 맞나? 확신이 잘 안 서시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땐 혼자서 도박하지 마시고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으세요. 꼭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억 원의 분담금 폭탄을 피하는 가장 싸고 확실한 방법은 실전에 특화된 전문가의 눈을 빌려서 어떤 구축이 나중에 사업성이 높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도 나는 스스로 끝까지 옥석을 가려보겠다 하시는 분들 다음 사례에 주목해주세요. 대지 지분에 이어서 이해하셔야 하는 개념은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입니다. 땅의 종류가 어떻냐에 따라서 태생부터 아파트를 높게 못 짓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용도지역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각 용도지역마다 용적률 상한선이 있습니다. 용적률 상한선이 높으면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낮으면 높게 지을 수 없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무방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종보다는 2종, 2종보다는 3종이 돼야 되고 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요거 대략적으로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안주공이랑 구로 913 일대는 사실 안양천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 지역들이 각각 용도 지역이 달라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의 차이가 좀 있어요. 하안주공은 기본적으로 층수 제한이 빡빡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아파트를 높게 지어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반면 916, 구로역 사이에 있는 913 영역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400% 가까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구로주공, 현대 연예인 아파트, 9일 우성 이런 아파트들은 압도적인 용적
용적률을 무기로 써서 지금 용적률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층을 높게 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지어서 일반 분양이 많아지면 조합원이 낼 분담금이 줄어드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내 돈 2, 3억을 태우는데 굳이 층수 제한이 빡빡한 2종을 사기보다는 준공업 지역 혹은 최소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1순위로 필터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역에서 먼 아파트도 피해야 합니다. 역세권이 좋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게 출퇴근이 용이하고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에서 가까운 것 자체가 엄청난 메리트일 수 있습니다. 승강장을 기준으로 반경 350m 이내에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역세권이라 할 수 있고요. 조금 완화해서 판단해주면 반경 500m까지는 역세권이라고 봐주는데요. 이 역세권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역세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종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용도 지역에서 더 높은 용도 지역으로 올려서 용적률이 더 높아지는 개념이죠. 게다가 그 역이 뭔가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게 된다라든지 하면 이렇게 용적률이 상향될 확률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창동역 주변을 좋게 보는 거이기도 하고 가양 일대를 좋게 보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창동역 근처의 단지들 중에 더 선호받는 아파트 단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걔네가 왜 선호가 되냐면 현행 용적률이 좋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초역세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종상향될 확률이 높아서 좋게 보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가양 일대에서도 선호되는 소형 평형 단지들은 이 규칙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왕 3종 주거지역 아파트를 찾으셨다면 종상향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있는 단지인지 아닌지를 반경 350m, 500m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지 지분도 계산했고 용도 지역까지 확인해서 훌륭한 단지들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후보로 남은 A단지와 B단지의 현재 호가가 같다면 어떤 걸 사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아파트, 바로 과거 시장에서도 외면받았던 아파트입니다. 똑같은 가격일 때 마침표를 찍어주는 치트키, 바로 전고점 비교입니다.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똑같다고 해서 가치가 같은 게 아닙니다. 시장이 미친듯이 좋았던 과거 상승장 당시 이 아파트들이 각각 얼마까지 올랐었는지 전고점을 확인해보세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상대적인 하급지 단지들이 가까스로 전고점에 도달했거나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접근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똑같이 6억짜리 단지라고 했을 때 과거 전고점이 조금이라도 더 높았던 단지가 있다면 그 단지가 과거에 더 높은 가치를 검증받았던 곳이니까는 거기를 고르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 적용해보시면 확인이 어렵지도 않은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래 가치가 떨어져서 분담금 폭탄이나 맞을 아파트 어떻게 피하는지 오늘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론을 아무리 익혀도 내 전 재산이 걸린 일입니다. 오늘 배운 이론을 실전에 적용할 때 혼자 끙끙 앓거나 동네 부동산 사장님 말씀만 덜컥 믿지 마시고 진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활용하세요. 상담에 드는 그 약간의 비용이 나중에 여러분이 물어야 할 수억 원의 분담금 폭탄과 기회비용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뼈 때리는 실전 부동산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